안녕하세요. 범바람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 전선에 확실히 비상이 걸린 건 이전부터 느꼈지만 정말 쎄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한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한국의 수출에 확실히 빨간불이 들어온 걸 알 수 있는데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냥 쭈루룩 하고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이 한 줄기로 끝나고 만 건데 한국은 수출 대국 아닙니까? 수출 없이는 국가 경제 기반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수출 지향형이 될 수밖에 없는 특화된 나라인데 위안을 삼자면 그래도 1% 이상 늘었다는 점이 있지만 이게 비교 우위라는 막대기를 긋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죠. 그래프만 봐도 2024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거의 스키 슬로프 경사도를 만들면서 내리막을 긋고 있는데 7월에 13.5%에서 8월 10.9% 그리고 9월에 7.1% 그 다음으로 10월에 4.6% 11월은 그대로 1%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 결과라 볼 수 있겠고요. 작년 연말까진 수출 지표가 18% 정도까지 치솟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고스란히 급강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신 반도체 부분에서는 수출이 30% 정도 증가하는 이 파란불이 켜지긴 했는데 이것도 11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만 이렇게 일취월장 성장세를 거듭하는 동안 다른 여타의 주력 품목들은 수출 전선에 확실한 비상이 걸리기 시작을 한 거고 줄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이게 지금 수출 품목이 반도체에 몰빵이 되면 내년 미국발 반도체 관세가 들이닥치게 되죠. 게다가 보조금까지 잘리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고스란히 한쪽에 담은 계란, 와장창 깨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15대 품목 중에 10개가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이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한국 수출의 주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자동차 부분이 급감을 했고 부품, 디스플레이, 일반 기계, 석유 제품 등등등 2차 전지까지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상승 흐름이 확실히 잦아들었다는 건 이후 미국발 무역 관세 영향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반도체 부분마저도 흔들릴 가능성 높고 게다가 지금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마저도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산업 전반에서 가장 축이 될 수 있는 수출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내년도 2025년도 이 전반의 경제 성장률 지금 내고 있는 목표치보다 훨씬 못 미칠 수 있는 지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만 해도 목표치인 7천억 불 달성은 거의 힘들 가능성 아주 높아 보이네요. 일단 올해 내내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예상과는 달리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국내에서 돌아가는 산업 경기도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이걸 녹이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수출 쪽에서도 결빙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동반해서 같이 얼어버릴 가능성이 큰 한국 경제 저성장 포비아, 공포가 확산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건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경기는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거의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금리 하나로 경기 전체를 견인하기란 한계에 봉착을 했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게 단기적인 하향세라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궤적으로 가게 되기도 할 텐데 더욱 가중이 되는 먹구름 잔뜩 끼어가지고 허리케인이 올지 쓰나미가 올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시계는 더욱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 트럼프발 관세는 거의 이례적 공세를 취할 것으로도 보이고요.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100% 이상의 관세 충격을 떠안게 되면
한국은 당연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뭐 이전에 많이 의존도를 낮췄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라. 워낙 중국 시장이 큰 관계로 그러니 중국이 휘청거리면 한국은 그냥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기본 베이스로 깔리고 있는 경제 위기는 그냥 비관적 전망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부동산 시장도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왔어도 전혀 미동도 않는 오히려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실에서 5억이 빠지는 거래도 나오고 있고요. 잠실동 레이크 팰리스 33억짜리가 28억의 거래가 돼서 5억이 빠지는 거래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급지 아파트들, 특히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들은 10억에서 5억 사이로 옥수수 나달 빠지듯이 날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특정한 단 한 건의 케이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가 아파트들의 내림세는 특히 11월을 지나면서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서울이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수도권은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구축이 아니라 신축들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대로 튀어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피 매물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새로 사는 아파트가 전혀 오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분양권 거래에서 취득한 집값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내놓고 빠지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거의 모든 수도권 아파트들의 움직임은 이런 마피 속출을 뛰어넘어서 전체적인 집값 추이가 상당 부분 급격하게 꺾이고 있다는 것. 이게 단지 전망의 차원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본격적 침체 국면을 맞고 있고 자금이 유입이 안 되는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의 수도권 아파트들은 반토막에 가까운 가격 변동 겪는 궤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경기권 아파트 거래가 보면 동탄이 최고로 낙폭이 큰 건들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의 부진이 고스란히 동탄 쪽 삼성 호재에 대한 기대가 수그러들고 있는 건데 주변 아파트 단지들은 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거 당연하죠.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고점 21억에서 13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무려 7억이 빠지는 거래가가 튀어나온 건데 이렇게 동탄의 거래가는 갈수록 기록 경신할 가능성 높고 위례 여긴 송파 쪽 아파트로 불릴 정도로 송파 접근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례 더힐이 22억에서 15억으로 거래가가 훅 떨어졌습니다. 거의 7억에 가깝게 6억 6천에 하락한 거래. 역시 하락기 때 낙폭이 큰 아파트들, 단골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정, 화성, 파크드림, 파주 쪽도 고점 9억에서 4억까지 떨어진 낙폭 기록하고 있네요. 안양 쪽도 마찬가지고요.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고점 15억 대비 11억의 거래가 나와서 상당히 낙폭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권은 거의 떨어지는 속도가 풀 악셀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 초반에 말씀드린 산업 기반의 축인 수출 지표가 계속적인 후진 기여를 넣을 것으로 보여서 산단과 맞물린 아파트들은 아주 가파른 하락 양상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이런 맥락에서 월요일 코스피 장세에서도 분위기 고스란히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 30% 성장을 이뤄냈지만 지금 자본시장에서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건 뭘 말하는가? 바로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 오늘도 1% 이상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임직원들 전격적으로 교체 10조 이상의 주주 환원을 위한 주식 매수 소각 결정을 공시했었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의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신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가 커서 한국의 TSMC가 될 거라는 호평을 받아도 금융시장에선 지금까지 아주 냉랭한 찬바람 불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미국에서의 보조금 문제 얼마나 유연하게 해결이 될 것인가 아직까진 불투명하다는 얘기고 한국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관세 25% 폭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여러모로 지지부진한 상태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은 최근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바이든 마지막 행정명령서에 그닥 범위가 넓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2차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살짝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수출 부분에서의 경제 약세뿐만 아니라 통화 가치의 위기도
한꺼번에 몰려올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죠. 당장 뭐 브릭스 국가들, 러시아와 중국이 주축이 된 나라들에 대해서 초강달러 현상을 우회하기 위한 대안을 찾으려 해도 만약 이런 움직임 손톱만치라도 보이게 되면 100% 플러스 관세를 더할 거라는 미국 쪽 입장이 뭐 계속적으로 각인이 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꼼짝마가 되는 건데 한국은 특히 뭐 원화 가치 자체가 계속적 금리 인하로 인해서 더욱 휘둘릴 수밖에 없는 처지지. 초강달러에 대해서는 거의 뭐 쑥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위안화 역시도 뭐 약화가 되고 있어서 동조화, 프록시 통화로 가는 원화라서 갈수록 환율은 폭등 추세로 가게 될 겁니다. 당연히 오늘 환율 쫙 열어봐도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무조건 환율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01원 다시 뚫었죠. 트럼프가 브릭스 국가에 대한 선제 경고 날렸으니 당연히 달러 인덱스 빵빵하게 돌아가게 될 거고 달러를 쓰지 않고 위안화 결제 및 금에 대한 대체적 우회로도 그리 썩 좋은 방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골목을 딱 버티고 있어서 중국도 러시아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사이에서 환율 폭등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통화가치 경쟁력 제고가 더욱더 현실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금융시장은 더욱 외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키우게 되는 건데 그러니 뭐 당연히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이렇게 뭐 기본 외자가 빠져나가는 달러가 돌지 않는 상황에선 원화까지 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리 대출 규제 풀어도 이젠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지금 후폭풍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런 총체적 위기가 고스란히 뭐 금융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이 뭐 사상 유례없는 이자 수익 냈다고 난리가 났지만 내부적으로는 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농협이 희망퇴직 시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굉장히 의외죠. 근데 금융권 내에서도 위기를 대비하는 모습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40세에서 56세 사이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11월 27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28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부적인 희망퇴직 속도가 붙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경기 전반에 폭풍이 몰아닥칠 그 상황을 예상하고 금융권이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출 역시도 뭐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저축은행에서 뭐 주담대 연장해 줄게 대신 7천만 원 이상 박아 넣어라. 현금 박치게 하면 만기 연장해 준다는 그런 조건까지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상환의 의미라는 얘기죠. 이금융권 위기설이 많으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선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금융권 뿐이겠습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1금융권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금융권이 돌아가는 판사리로 보더라도 정말 심상치 않은 연말 그리고 내년 2025년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돌발적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확실히 수출 전선에 이상이 생긴 건 1%대 성장 뭐 무려 18%까지 갔었던 모습은 고스란히 증발하고 말았고요. 앞으로 정말 가시밭길만 남은 것 같은데 부동산은 총체적 위기 속에서 뭐 도저히 뭐 헤쳐나갈 수 있는 호재가 전혀 없어요. 징검다리 하나 밟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진할 수 있는 궤적이 없다는 얘기고 동시에 금융권 지금 아주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를 뭐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자체 구조조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여기저기에서 흘러들어오는 상승, 반등, 뭐 대세 이 모든 말들 잘 걸러 들으시고 철저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